알바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준비한 대담. 이번에는 비정상 알바입니다. 각계의 알바 대표들과 제 옆에 앉아 계신 최지희 노무사님과 함께 비정상 알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적용되는 그런 임금인데요. 2014년 현재에는 5,210원, 내년도에는 7% 정도 인상된 5,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이제 못 받은 경험들은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도 지방에서 와서 3,000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 PC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정보의 약자, 상대적인 나이의 약자, 그런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더 못 받는 것 같아요. 고3 끝나고 나면 더 못 받는 것 같아요. 성인보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계는 최저임금 못 지킨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와라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법적인 얘기를 뭐 잠깐 제가 아는 걸 얘기하자면 최저임금 주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사업주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알바하려고 갔는데 최저임금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상으로도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법령과 처벌 규정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업주들이 사실 그런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젊은 청년들도 이런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께 좀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이런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게시되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카페 알바를 지원을 했었는데 3개월은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고 나중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정도로 주는 경우였는데 그래서 좀 약간 부당한 느낌인데 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수습 기간이 가능한가요? 알바가? 이제 수습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아직 어떤 일을 할 때 좀 완숙되지 않은 그래서 업무 처리 능력이 교육을 받는 기간이라든가 혹은 업무 적격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기간으로 많이 이제 불리는데요. 이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이런 그 기간을 정한 계약직한테는 최저임금을 수습 설령 3개월 안에도 적용할 수가 없고 정규직으로 그 이상을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3개월 동안에 90%까지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럼 주휴하고 초과수당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주휴수당을 그 정확히 뭔지 모르는 알바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사님께서 좀 주휴수당이 정확히 뭔지 좀 알기 쉽게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일주 주의 휴일 수당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근무하기로 정한 아마 소정근로일이 있을 거고요.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1일 이상은 쉬도록 휴일을 부여한다. 이때 이제 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하루치의 그런 그 1일 수당을 내가 쉬면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 경험상 보면 브랜드 알바 빼고는 주휴수당 거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 알바도 정확하게 뭐 얼마가 책정된다고 알바생들이 솔직히 모르고 있고 몇 퍼센트가 책정된다고 그 회사의 그런 내부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고 있고 그냥 주면 주는구나 받으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산법 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일주일에 40시간 딱 근무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업무 같은 경우는 1일 하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니 8시간 분에 대한 수당을 받으면 되겠다고 금방 계산이 되긴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리 단시간 그 기간제법에서 비례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내가 일주 동안 근무한 총 양과 그 시간과 그리고 40시간과 이렇게 비율적으로 8시간의 그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휴게 시간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휴게 시간. 이게 안 쉬어도 그냥 까니까. 나는 30분 쉰 적이 없는데 내 시급에서 30분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휴게 시간은 이제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 중간에 줘야 돼요. 근데 30분을 쉬면 그 시급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되는 시간이죠. 네, 그럼 폭언 협박이나 아니면 성희롱을 당했던 경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러면 법으로 저촉받는 언어 폭행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이런 폭언으로 하는 이제 욕설이 다량 섞여 있는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단 한 차례에 뭐뭐야 이렇게 뭐뭐가 정확히 뭐죠? 그 상황을 좀 본다는 거죠. 아, 누가 봐도 이건 화가 났겠다.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게 이제 수차례 반복되어서 정말 인신 공격이나 어떤 모욕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제 그런 의도성이 좀 다분히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언어적인 폭력 받았을 때는 뭐 녹음을 해야 된다던가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절차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입증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욕을 받았던 어떤 폭행을 당했을 때 그런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요. 가령 의사 진단서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모욕스러운 그런 그 욕을 들은 그 상황에서의 녹취라든가 아니면 CCTV 화면이라든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어떤 뭔가 일을 당했어요라고 주장만 하게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투기 좀 어렵겠죠. 혹은 보호받거나. 그래서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들겠죠. 아르바이트생으로 현장에서 사장님하고 대면하는데 누군가 녹취를 한다던가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일기나 메모로 해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는 결정적인 그런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행위가 있고 또 몇 날 몇 시 이렇게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신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기록에 대해서. 자, 임금 체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임금이 체불돼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있었다 하는 대표님들 계신가요? 저는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적을 때 6개월 이상 한다고 적었었고 시급도 적혀 있었고 그래서 작성을 하고 한 3달 정도 일하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계속 말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다가 계속 쭉쭉 나가다가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됐고 제가 그만둔다고 한 기간 한 2-3주 정도 일했던 돈을 안 준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니까 이제 신고가 들어온 상태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줘야 되니까 저보고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가게로. 그래서 가게로 가니까 제가 원래 받아야 될 시급보다 훨씬 적은 최저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6개월을 안 지켰으니까 자기도 이제 안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원래 근로계약서에 그 임금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주는 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하기로 체결했다면 사실 6개월의 기간은 서로 지켜주는 것이 맞죠. 근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약 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내가 정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는 강제로 근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전에 약정한 그런 임금보다도 낮게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임금 체불이 됐을 때 조금 어떤 팁이 있을까요? 알바생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이라든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한 달에 하루 이상의 날짜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회사가 도산이 되거나 폐업을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 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 법인이라든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체불액에 대한 그러한 그 책임이 법인에 국한이 돼요. 법인 재산에.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주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업주로부터는, 그 회사로부터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폐업이나 도산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런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최근 3개월치, 그리고 퇴직금으로 봤을 때 최대 3개월치, 혹은 휴직했다고 하면 휴직 3개월치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어떤 그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여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멀쩡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사장님이 돈을 안 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그렇지만 노동청은 이러한 그 체불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진정을 내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민사상 소송으로 다퉈줘야 돼요. 이때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면 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이 접수를 하게 되면, 구조를 이제 접수하게 되면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이런 그 전혀 비용 받지 않고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줘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주의 어떤 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뭐 가압류 조치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아는 오빠도 한 달치 60만 원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멀쩡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못 받은 경우거든요. 근데 너무 자기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 절차 너무 복잡해서 결국에는 이제 소송까지 못 가고 자기는 그냥 안 받기로 그냥 생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런 알바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장에서. 그럼 결국에는 그런 좀 절차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 아니면 소송 걸 수 있는 절차들 좀 간소하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소화하고 있는 절차들은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도 청년 포털 사이트에 이제 청년 스타 노무사라든가 아니면 공인 노무사 협회에서의 이러한 그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 여러 단체들이 지원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요. 노동부에는,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 직접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시면 거기에 미리 그 민원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상담을 해주고 필요하다고 하면 대신 이런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접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주변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거나 노동부에 직접 한번 문을 두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